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구조대 김혜연입니다. 시장은 현재 이 물가 안정이라는 기대감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공존하게 되면서 미증시는 이에 혼조세를 보였고요. 우리 국내 증시도 이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훈풍이 길게 이어지지는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슈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김대중 대표님과 소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로지 일주일에 딱 한 번 지금 이 방송 시간 내에만 소통이 가능한 노란톡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말고 꼭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 참여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된 긴 링크 하나 뜨거든요. 링크 클릭하시고 1, 2, 3, 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꼭 한번 입장하셔서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매일매일 대표님과 함께 이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와 함께 해주실 구조대 교수님이시죠. 우리 JDIF 김대중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참 금요일 같은 금요일 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질문해도 될까요? 네, 물어보십시오. 네, 시장이 이 10월 이 PC 물가 지수로 물가 안정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또 11월 이 제조업 지수로 경기 둔화에 우려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갈피를 잡지 못할 것 같은데 오늘장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그 전에 네. 회원님께 대질문을 하나 할게요. 네. 제가 제도권 증권회사를 퇴직한 게 한 2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현재의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혜연 MC가 저는 개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의 시장,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주변의 글로벌 시장 동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화면에 어제 오늘 우리 시장은 주가가 되밀리는 형태로 시장이 마감을 했죠. 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4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하면서 약간 충격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주식을 사는 건 둘째치고 내가 주식을 현재 가지고 있다라면 현재 주식을 팔까요? 아니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가져가 보자라고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네. 이왕 이렇게 된 거가 아니라 네. 매매 자체를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보지도 않겠다가 저의 입장입니다. 손실이 커서 그렇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감각과 내용은 판단을 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의 장,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의 장은 실적 장세로에 가는 과정의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하락을 했으나 일반적인 현상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종목 간의 흐름에 있어서도 움직이는 종목만 움직이죠. 그리고 시세 연속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옴시티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시멘트주가 한번 움직였고요. 건설주가 움직였고요.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오늘은 대형 병원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한 번에
섹터를 만들어진 업종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업종 내에서 재료 내에서 순환하면서 움직입니다. 매매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장 내에서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성장 섹터에서 우리가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던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조용하게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지수가 하락은 했으나 시장의 절대적인 흐름의 모습에서는 바닥은 이미 찍었고요. 가는 과정에서의 흔들림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내용으로 시장을 판단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의 재료 또 이슈 시장 흔들었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미국의 물가 지표 안정화되는 내용에서의 상황이었죠. 두 번째로는 실적 장세로 가는 과정에서의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뒤에 표에 보시는 내용을 보시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어제 나왔던 PCE, 개인 소비 지출. 요즘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와, 국내 지표도 내가 잘 알지 못하는데 미국 지표는 왜 이렇게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내용까지도 다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정말 어렵게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아웃라인만 잡아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위에 보시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우리가 물건을 사는 물건의 가격입니다. 이 물건의 가격 상승률이 최근 내에서의 움직임, 지난 4월에서부터 움직임이죠. 40년 만에 최고치의 상승률을 보였던 지난 4월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전 단계에 있었기도 했었지만 시장의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 기울기로의 변화가 나왔던 지점이 지난 4월 8.5% 40년 만에 최대치의 물가 상승률을 보였던 시점에서부터 주시장이 하락을 진행하는 과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9.1%의 최고점을 찍어줬죠. 물건 가격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정화 흐름에 진행이 된 이후에 지난 11월에 이제 8% 아래로 내려왔다. 물가가 안정돼 가는 형태로의 물건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때 지수 2150포인트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언저리에서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전일 나왔던 내용이죠. 파월 의장이 연준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데이터로서 확인하는 개인 소비 지출. 이건 무엇이냐? 개인이 필수적으로 사야만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 운전할 때 휘발유 사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생필품 꼭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의식주 관련해서 이 물건의 지출에 대해서 개인들이 늘었느냐 줄었느냐를 판단하는 소비 지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건값의 변동에 따라서 개인이 필수적으로 소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소비를 나타냈느냐는 지표이죠. 실질적인 물가와 연동된 개인의 소비와 관련된 내용의 주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일 나왔던 지표가 6% 상승입니다. 11월 데이터고 10월 데이터고요. 원래는 11월에 발표되는데 이번에는 주간 단위로 끊어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12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건 가격과 개인이 소비하는 내용이 두 지표의 하락이 나타났다라는 점.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에서의 흐름입니다. 이 시점을 기준해서 시장의 물가 상황은 이제 악재로서의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의 앞으로의 진행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가 단정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데이터는 물가 같은 데이터는 이렇게 완만하게 하락했다가 급격하게 반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호를 줍니다. 바닥에서 추가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상승으로의 일부분 전환될 때 이때 방향 전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셨지만 9.1%까지 올라갔다가 8.5, 8.3, 8.2까지 완만하게 내려간 뒤에 뚝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흐름에서의 상황은 특히 금리 흐름에서의 상황은 이제 추가로의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단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전제로 시장을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격의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금리 상황,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금리, 환율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제가 아마 한 달 전쯤에 환율과 금리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체크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지 않겠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환경을 만들어가는 환율과 금리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미세한 부분의 가격 변화는 우리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금리 3.5%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난 9월, 10월 지수 하락 시기에 4.3% 금리 수준에서 무려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 내에서의 고점 영역권이라고 할 수 있는 3.6% 수준을 돌파했습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역의 관계이죠. 반대의 지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10년 만기 국채, 미국의 국채 수준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 금리는 내려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금리가 기존의 저항 구간을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올라가더라도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이 되겠죠. 내려가더라도 여기가 지지선이 됩니다. 추가로 더 금리는 내려갈 여지가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환율. 기존까지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줬던 내용이 환율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금리 상황보다도 환율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상황으로 최근까지의 경제 상황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1444원까지 올라갔죠. 올 초에 우리나라 환율은 1200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6월에 1300원 돌파했고요. 이제 더 이상 가지 않겠지. 1320원 돌파하면서 1400원까지 슈팅이 나왔습니다. 9월 기간에서. 그러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됐죠. 이러다 수출을 많이 해도 적자로의 진행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내용의 우려에 대한 흐름에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기관이 매도하고 개인들도 여기에 공포감을 느끼면서 동참해서 매도하는 경우에 지난 9월장에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환율 상황의 변화가 1444원 고점 찍고요. 전일 오늘 기준으로 해서 300원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무역수지 적자 상황의 내용 또한 이제 개선이 되어가겠죠. 내년 흐름에서는. 왜? 환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11월 수출 관련한 내용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11월 기준으로 해서 올해 6,300억 달러 수출했습니다. 지난해 얼마 했을 것 같습니까? 지난해 역대급이었습니다. 사상 최대 수출을 많이 했던 해가 지난해입니다. 6,445억 달러입니다. 그렇다면 12월 한 달 남아있죠. 6,300억 달러. 특히 12월에는 밀어내기 수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했던 7천억 달러는 무난하게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원화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연초에 목표로 희망적인 바라봤던 금액이 올해 1,000조 원을 넘겼으면 좋겠다라고들 많이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1,000조 원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930조 원 정도 올 수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전 세계 8위 정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올해 대략 한 930조 원의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 내에 1,000조 수준까지 달성을 했을까요? 지난 80년, 79년 이때 100조였습니다. 불과 3, 40년 만에 10배의 경제 무역 규모가 늘어난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국내 기업들이 그만큼 장사를 잘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 기업들이 장사를 잘한다는 것은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 있는 상황에서 재평가로의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발 더 들어가서 시장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데 내 종목은 안 간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시장이 나쁘지 않은 건지, 다시 말해서 좋은 건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행주 최근에 들여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주는 무겁고 안 가고 좀 지리한 맛이 있기 때문에 은행주 투자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겁니다. 은행주는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선호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가 거의 70%까지 차 있는 시장 내에서 외국인 지분이 가장 많은 업종 내의 단연 1등 종목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JP 모건 체이스라는 전 세계 1위 은행이 있습니다. 이 JP 모건 체이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언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하나 에피소드가 있죠. 그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지난 9월에 주가 폭락 시기에 미국에 전략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10조 원 규모로
주식을 샀다 합니다. 이때 샀던 종목이 1번이 JP모건 체이스 은행주였고요. 두 번째가 넷플릭스, 테슬라 같은 종목을 샀다라고 합니다. 이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 굉장히 잘합니다. 전략 투자라고 합니다. 사우디의 국부 펀드가 한 800조 정도 되는데요. 전략 투자 자금이 한 450조 정도 됩니다. 전략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 왕세자가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구단도 사고요. 또 주식도 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게임주도 삽니다. 아인소프트에서 2조 원의 투자를 했었죠. 빈살만이 올해 9월에 이 시점에서 JP모건 체이스 은행주 바닥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물론 이후에 일시적인 하락이 추가로 나왔지만 지금 판단해 보게 되면 뭐 한 20%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겠죠. 잘 샀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은행주 KB금융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4대 은행 국민, 신화, 우리, 하나 이 4대 은행의 최근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언제 올라왔는지 계속해서 주가가 조금씩 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왜 은행주를 좋아하느냐에 대한 얘기는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은행주는 은행주 간의 편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기업 성과나 기업의 가치 내용 부분에서 편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4대 은행 중에 하나 은행을 사더라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하루에 100만 주 이상 거래되기 때문에 일정 수량을 내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도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은행주에 대해서 전략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은행주 갈 때 어떤 시장의 시그널이 나타날까요? 은행주 하면 우리가 아까 서두에 무겁고 지루하고 잘 안 가는 주식이야 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기업 가치 내용을 판단해 보면 좋은 회사야, 망하지 않는 회사야, 매년 돈을 버는 회사야 라고 판단도 하시겠죠. 그럼 은행주는 우량주이면서도 실적이 좋은 실적주라는 것으로 귀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지금의 상황은 실적 장세라고 말씀드렸죠. 이 맥락에서 기관 외국인들은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첫 단추를 은행주로의 진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적 장세로 가는 과정에서의 종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그널입니다. 그러면 실적 장세에서 과연 어떠한 시장에서 흐름이 나타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주가 40포인트 이상 빠졌는데 이거 꺾이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 생각들 하시죠. 시장은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 올라가는 금융장세. 이때는 돈의 힘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장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코로나 이후에 2020년, 2021년도에 고객 예탁금 65조 원 70조. 이 돈에 의해서 주가들이 막 올라갔죠. 이때는 지수가 50포인트, 70포인트, 100포인트, 120포인트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전체 종목들이 대형주 같은 경우 7%, 8%, 10%까지 움직입니다. 어떤 걸 사도 수익이 나는 장입니다.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시장은 어떠한 계기를 겪습니다. 과거에는 금융위기라는 미국의 금융위기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 하락한 이후에 다시 재상승하는 과정에서 실적 상승이 나타나는데 투자자들의 심리가 변합니다. 기존까지는 유동성, 돈의 힘에 의해서 시장이 크게 올라가는 장이었다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주식은 성장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마인드가 바뀝니다. 왜? 성장 가치에 대한 투자를 했더니 주가가 빠질 때 끝도 없이 빠지더라. 제약바이오가 성장주의죠. 끝도 없이 빠지더라. 그래서 주식 투자는 돈을 벌고 있는 회사,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 가치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시장의 마인드가 바뀝니다. 그래서 실적 장세에서는 기업이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 크게 벌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버는 기업에 대해서 선호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장세는 실적 우량주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실적 우량주라고 해서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죠.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증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평가되어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원샷, 원킬 종목으로 이제 설명을 한 번 더 추가로 이후 시간에,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실적 장세에서는 주가 패턴이 이렇습니다.
지수가 이 단계의 흐름처럼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하단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음봉이 많습니다. 툭툭툭 떨어지는 음봉들이 많습니다. 왜? 상승하는 장인데 음봉이 이렇게 많을까? 상승하는 장이 있었는데 양봉보다는 음봉이 많습니다. 양봉은 작은 양봉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한 번씩 툭 떨어지고 그러면서 우상향합니다. 이게 실적 장세입니다. 지수는 느리게 움직이지만 종목 간의 흐름은 굉장히 선택받은 종목들은 빨리 갑니다. 지난 실적 장세에서 어떤 종목들이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실적 장세에서 움직였던 차화정, 칠공주 이런 종목들. 예를 들어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주가가 5,000원에서 45,000원까지 기관차를 두고 쭉 올라갔습니다. 앞선 상승보다도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게 실적 장세입니다. 단 선별화된 종목 위주로 가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전체 종목이 가는 금융장세 성격의 모습과 같이 지수가 크게 올라가는 장이 아니고요. 중간 단계에서 계속 출렁출렁 음봉의 모습으로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지수가 올라가면서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종목에 포커싱되는 종목의 상승은 오히려 더 크게 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지금 실적 장세는 종목 세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의 투자에 있어서 지난 21년, 20년도에 주식을 사서 지금 물려 있어. 뭐 30%, 40% 물려 있어. 난 그냥 지수가 올라간다 하니 그냥 가지고 갈 거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투자 방식으로는 지금 장에 대처하지 못하십니다. 지금은 가는 종목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바닥에서 좀 올라왔죠. 2200, 2150 언저리에서 250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그러면 지금 상황 흐름에서는 과감한 전략적인 교체 매매가 필요한 시기에서의 시점인 것입니다. 시장은 안정화됐고요. 주변의 지표들, 글로벌 상황에서의 그 전체 금융시장의 동향도 이제 악재가 나올 만한 내용은 크게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우상향 형태로의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목 간의 흐름이 빠르게 선별하는 위주의 내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과감한 결단 있는 종목 교체에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고 심도 있게 서로 토론하고 제가 여러분께 많은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우리 토론방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헤어나미스가 관련한 어떻게 참여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의 설명을 듣고 와서 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장세,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 입장해 보시면 되고요. 또 이 금리나 환율, 주식 투자할 때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 입장해 보셔야겠죠. 참여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된 긴 링크 하나 뜨거든요. 링크 클릭하시고 123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혼자 공부하기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공부해 보시면 훨씬 더 투자에 있어서 배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노란톡 참여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노란톡 참여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고요.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네. 대표님이 끝까지 교육해주는 우리 이 원샷 원킬 종목들 가운데에서 굉장한 수익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17%, 뭐 11% 이런 종목들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네. 뭐 짚어주신 엔터주도 포함이 되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차이나 항생탱크도 좀 특별했던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종목들 한번 리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리뷰를 해드려야 되고요. 그게 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여러 종목들을 설명을 드렸고 운이 좋아서 각각의 종목들이 일정 부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물론 삼성엔지니어는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시면서
손절 라인을 잡죠. 통상의 손절 라인을 잡을 때 뭐 5% 또는 3% 나는 한 1, 2% 내에서 짧게 손절을 가져가겠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중요합니다. 어떤 기준을 잡아서 내가 해당 종목에 들어갔을 때 손절을 정확하게 지켜서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식 투자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주식을 판단하겠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의 시장과 종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 해당 종목에 대한 그 흐름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8% 마이너스가 났지만 일단은 좀 가져가면서 이후의 주가 흐름까지도 좀 더 관찰하고 체크해 봐야 될 종목이다 라고 했을 때는 기준점에 도달했지만 좀 가져가는 형태로 여러분께 메시지를 드립니다. 그게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여러분께 메시지를 드렸고요. 월요일 장에서 이 흐름을 좀 더 깊이 있게 판단해서 손절 라인을 넘어갈지 아니면 주요 변곡점에서 상승 터닝 할지는 제가 여러분과 한번 소통하면서 관련한 내용 다시 한번 이 방에서 토론방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릴 겁니다. 왜? 하락한 종목이 좀 더 고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엔지는 마이너스 8%이지만 보유이고요. 차이나 행생테크는 제가 중국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앞으로 긍정의 흐름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ETF 종목이긴 하지만 중국 시장 내에 있는 테크, 기술주 30개 종목에 대한 투자되어진 펀드 상품이다. 가져가야 된다. 1차 매집과 2차 매집을 통해서 바이앤홀딩 전략, 4,500원에서 5,000원 구간에서 1차 매집, 6,000원 구간에서 2차 매집을 해서 8,000원까지 끌고 가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간적으로는 내년 한 3월 정도까지 끌고 갔을 때의 수익률을 본다면 한 60, 70%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당 종목 마찬가지로 계속 체크해서 점검을 해드립니다. 조정 받기도 하겠죠. 올라가면서. 이게 꺾이는 조정인지 아니면 사는 조정인지 관련한 내용들도 이번 주 시간에서도 여러분께 노란톡방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SM, 엔터주 중에서는 뭐 여러 종목이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회사이면서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추세 전환점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SM 가져가야 된다. 성장주 섹터에서 엔터와 로봇을 가져가면 말씀드렸죠. 성장 섹터에 뭐 바이오도 있고 제약도 있고 이차전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의 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실적이 기반되고 주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는 엔터와 로봇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제가 11월 18일에 이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조금 올라왔는데 나는 지금 가기엔 좀 사기 부담스러워. 이 자리도 잡아드립니다. 왜?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장중에 계속 흔들어주고 또 일정 기간 조정받고 또 가고 조정받고 또 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서 딱 타점이 왔을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포스코인터. 포스코인터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병했고요. 시너지가 발표되고요. 기업 가치가 굉장히 우량하기 때문에 현 시점 박스권 돌파를 예상해서 가져가자. 노려봐도 된다라는 측면으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포스코인터. 오늘 장에서 출렁출렁했습니다. 아직 전반의 흐름에 있어서 본격적인 상승의 전환 모습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눌림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이 종목은 더 가기 위해서 움츠려져 있는 상황의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최근까지는 이렇게 계속해서 윗꼬리를 많이 만들어줬죠. 윗꼬리를 만들어주는 과정의 흐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량을 털어낼 때가 있고요. 또는 물량을 받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분석하고 판단할 때 윗꼬리가 나오고 거래량이 발생하고 주가가 출렁출렁 하는데 이게 파는 거래인지 아니면 사는 거래인지를 판단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 그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과 시장 흐름을 판단해서 여러분께 추가로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현재 주가 흐름적인 측면에서 사는 흔들림의 과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하게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 추가로의 관심 가능 전략에서의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내에서 현재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크게 박스권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신호는 이 박스권의 모습을 양봉으로 돌파하는 신호가 나올 때 2차 상승의 모습이 진행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과 같은 양봉이 나올 때 추가 상승했죠.
그런데 양봉이 나올 땐 추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침에 잠깐 보합선에서 봤는데 오후장에 보니까 4% 5%가 올라가 있어. 이때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공략하실 때는 사전적으로 올라가기 직전 단계에서 흔들림의 과정에서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얘기한 대로의 무조건적으로 주가 올라가거나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시장을 판단하고 주가의 움직임을 잘 고민해서 해석을 해서 손절해야 되겠다. 바뀌었다. 흐름이. 그때는 또 여러분께 거기에 대한 전략적인 메시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토론방에서 많은 질문과 고민들을 말씀하십니다. 고민의 대부분은 주가가 빠져서 이제 힘드시다는 고민의 내용이죠.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이제 고민은 최근에 시황에서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어떠한 종목이 좋다라고 하는데 이 종목을 한번 사볼까? 나는 판단이 잘 안 쓰고 고민스러워. 한번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싶고 그 의견을 밑바탕으로 내가 100%그 의견에 따르진 않겠지만 좀 참고를 해서 그 부분을 내가 투자에 좀 도움을 가져갔으면 하신다는 말씀으로 의견 교환을 하는데 오늘은 장중에 질문 주셨던 종목이 나무가였습니다.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오늘 그 애플 XR 그러니까 이 3D 이제 게임하는 요 눈에 착용하는 기기이죠. 저도 저희 애한테 그 한 몇 년 전에 이 3D 착용하는 걸 사줬는데요. 제가 한번 따라서 봤는데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핫하기 때문에 애플에서 나온 XR이 이제 핫하기 때문에 이 종목 이 제품 어떠하냐 이제 시제품을 이제 사용해봤다 하더라고요. 예전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어지러움증도 없고요. 신세계라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한 30만 원, 40만 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하도 사달라고 해서 이 관련해서 최근에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나무가도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관련 내용들이 시장에 핫한데 XR 관련 핫한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종목. 물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라는 건 사보고 싶다라는 말씀이시겠죠. 팔겠다는 의사가 아니고요. 장중이었습니다. 12시 12분경에 이제 질문을 주셨던 내용이고요. 이때 한 18,000원 정도 했습니다. 장중에 고점 찍고 18,000원 정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똑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일정 구간에서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진행됐다. 그리고 이 모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량의 거래가 있었고 양봉이었다. 매집. 누군가가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큰 박스를 돌파하는 양봉으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밀어 올렸다. 이건 하나의 매집으로 해석을 합니다. 힘이 있는 매집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매집이 들어갔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급등하고 나서 통상적으로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죠. 이 조정받을 때 잘 봐야 됩니다. 꺾이는 조정인지 아니면 재매집, 추가 매집의 상황에서의 흐름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양봉이 있었으면 큰 양봉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이 양봉의 중단 가격을 깨지 않아야 됩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아래 꼬리로라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됩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이 가격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집이라고 하면 한 사람의 매집이라기보다 여러 사람의 이제 그 주식을 운용하는 팀에서 이 회사 좋고 흐름의 모습이 괜찮기 때문에 주식을 사자. 그래서 해당 주식을 이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매집한 가격 평균 가격으로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됩니다. 평균 가격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 종목을 매집했던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손실 보는 거 아니야? 이 종목이 좋다라고 샀는데 흐름이 박스 돌파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상향으로 전환되었다고 샀는데 산 가격보다 내려가? 매도의 유혹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주식을 핸들링하는 세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특히 매집이라고 해서 작전 세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를 운용하는 사람들을 매집 세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가의 양봉의 중단 가격을 깨지 않는 게 절대 원칙입니다. 중단 가격을 깨게 되면 평균가 이하로 되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막 나옵니다. 다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더라도 양봉의 중단 가격을 받쳐줍니다. 조정받을 때. 그래서
최근 내에서의 상황은 이 양봉의 중단 가격을 받쳐주면서 견조한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두 번의 상승이 더 나타났습니다. 오늘까지. 그런데 오늘 장에서 12시까지에서의 거래량이 전날 거래량입니다. 오늘 제가 장만 거래량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아마 전날 거래량 2배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라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판단하실 때 최근 내에 매집이 들어갔고 매집의 상황에서 주가가 추가로의 더 상승 요인에 의한 흐름이 나타났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 보니까 주가 올라갔다 윗골이 좀 달았어. 거래량 늘고 있어. 이게 재매집인지 아니면 팔고 나가는 내용인지를 정확한 판단이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여쭤보신 걸 겁니다. 이거는 파는 거래입니다. 이거는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확인 하나 더 흐름은 월요일 장에서 음봉이 나온다. 이거는 쫓아가면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답을 이 내용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사면 안 된다라는 측면으로 제 의견이 100% 맞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과거 경험을 통해서 종목을 해석하고 판단했을 때 이러한 패턴과 이러한 흐름의 모습이 나왔을 때는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측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토론방에서 여러분들 저를 활용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주식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말이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런 종목도 물어보시고 저런 종목에 대해서 또 뷰도 얘기하시고 금융투자 상품 요즘 고민하고 있는데 몇 프로짜리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어느 증권사 상품이 나을까요? 그럼 제가 또 후배들, 선배들에게 전화 돌려서 요즘 전단체나 증권사에 나오는 MMF 같은 상품들 어떤 게 가장 수익률이 좋은가 또 알아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물어보셔도 좋고 금융상품 투자에 대해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활용을 통해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뷰와 오늘 문의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죠. 다음 주에 어떤 종목 사볼까? 아까 서두에 실적 장세, 종목 간의 흐름에 있어서 가는 종목만 한다. 그러면 가는 종목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토론하는 토론방에 대한 참여 방법에 대해 잠깐만 설명을 듣고 와서요. 다음 주 실적 장세에서 우리가 노려볼 만한 저평가에 되어 있는 괜찮은 종목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나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노란톡방에 문의를 남겨주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이렇게 세세하게 해주셨는데 사실 이러한 분석이 이 나무가 한 종목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닐 텐데요. 그러니까 이 노란톡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함께 이런 세세한 공부들을 매일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 참여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영어로 된 긴 링크 하나 뜨거든요. 링크 클릭하시고 123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대표님 말씀처럼 한번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톡 참여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노란톡 참여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는 대표님께서 다음 주 어떤 종목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이야기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 앞서서 대표님 매일같이 금요일에 나오셔가지고 이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네. 이 전략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이 저는 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좀 리스크 아닌 리스크가 좀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두 가지 자세하게 또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구성해 가고 있는 진행형이죠. 제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또 이 장은 기존에 내가 많은 종목을 가지고 와서 계좌를 운영했다라고 하면 결단에 의해서 종목 간의 흐름으로 압축해 가는 시점이라고 오늘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차를 달리해서. 지난 시간을 통해서 제가 성장 섹터 두 종목에 대해서 세팅을 했습니다.
로봇주와 그리고 엔터주, SN과 로봇주를 세팅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25% 한도 내에서 내가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흔히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나는 뭐 많은 종목이 있는데 하루에 다 이렇게 교체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시차를 두고 종목 간의 흐름을 판단해서 적 시점에 포트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장 섹터에 대해서는 포트를 구성을 했고요. 그럼 중요한 것이 어느 반도체 전기전자에 대해서 먼저 세팅을 할지 아니면 가치 섹터에 대해서 세팅을 할지 오늘 시간에 가치 섹터에 대한 종목 구성을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난 시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가치 섹터에 포함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도 가치주 섹터에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시차를 달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난주 그리고 다음 주 시점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일부 편입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종목에 대해서도 다음 주 상황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반도체 전기전자는 안 샀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종목 가지고 계시고요. 반도체 전기전자는 제가 시장을 판단해서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진입할지 아니면 분할로 일부분씩 진입을 할지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트 교체, 포트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루에 다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 적재적소의 시점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입니다. 뭐 현대철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회사이죠. 철강주이고요. 그리고 현대그룹 계열의 회사입니다. 앞서 은행주도 무겁고 지리하고 주가 안 가는 종목이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하셨죠. 철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주, 그거 굉장히 무겁고 주가 계속 빠지고 있고 지금 철강주를 투자하기에는 전체 세계 경기도 그렇고 중국 경기도 그렇고 다 안 좋은데 웬 철강주? 가는 종목에 올라타야지. 우리는 주식 투자할 때 가는 종목에 올라타는 방법이 있고요. 조금은 빠르지만 바닥권에서 먼저 들어가서 앉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주는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판단해서 조금은 빠르지만 미리 들어가서 앉아있을 만한 종목의 진행 상황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 엄청나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PBR 0.25고요.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11월 이후에 계속 사고 있습니다. 많은 물량은 아닌데 연일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의미가 있겠죠. 이들이 살 때에도.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탄소 중립 정책 많이 들어보셨죠. 기존의 내연기관이라든가 또 석탄이나 석유를 통해서 어떤 가열해서 공장을 가동하는 부분을 이제 전기나 그린 에너지 쪽으로 계속 바꾼다는 것이 탄소 중립 정책입니다. 철강 회사 같은 경우는 고로를 이제 우리나라 돌릴 때 석탄 많이 쓰고요. 전기를 많이 씁니다. 전기는 뭐 그린 에너지 쪽에 속하겠지만 석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의 걸림돌이지만 이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로 또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이제 추출해서 수소로 이제 그 고로를 가열하는 철을 녹이기 위해 철 광석을 가져다가 철 녹이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회사가 진행한다라고 하죠. 발맞춰서. 그래서 최근에 뭐 파업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단기적인 악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으로 호재와 악재 이 비중을 따져보면 호재의 무게중심 좀 더 높은 측면에서의 내용이다. 중국 경기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산업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철강주들은 주가가 많이 움직입니다. 전방 산업은 뭐냐? 그리고 후방 산업은 뭐냐? 전방 산업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물건이 도달하는 산업을 전방 산업이라고 합니다. 후방 산업은 그 전방 산업에 물건을 대주는 회사죠. 그럼 전방 산업은 뭐 자동차 회사가 될 철강의 전방 산업은 자동차 회사일 수 있고요. 또 건설 회사일 수도 있고요. 조선 업종이 전방 산업일 수 있습니다. 왜? 이 자동차나 배나 아니면 건축물을 만들 때 빔 같은 철강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그 물건을 공급하는 회사가 후방 산업이니까 철강 업종은 후방 산업.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좋아져야지만이 후방 산업의 철강주의 업종이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본적 가치 측면에서는 뭐 회사 좋고요. 뭐 딱 여러분께 체크하지 않아도 PBR이 0.5면 말 다 했죠. 워낙 저평가라는 얘기고요. 기아 그룹의 그룹사 관련주입니다.
이름은 달리하지만. 그리고 신용평가 등급에서 AA, 굉장히 높은 등급이죠. 우리가 AA 등급이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AA, AA 등급입니다.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포철, 포스코, 이외에 뭐 기아, 현대차도 다 AA입니다. 트리플 A는 A가 3개인 기업들은 삼성전자, 그리고 은행주, 그리고는 특별히 기억나는 회사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량하다고 하는 회사들이 AA입니다. 현대제철도 여전히 기업 가치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이 평가를 한 기준은 AA 등급이다. 굉장히 우량하다. 얼마 돈을 벌고 얼마를 이제 회사가 누적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철강주들 시황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과연 돈 벌었을까? 앞으로 전망치 안 좋다라는데 앞으로 돈 벌 수 있을까? 라고들 많이 판단하시죠. 지금 보시면 철강주 같은 경우에 특히 현대제철 영업이익 규조 측면에서 지난해 2조 4천억, 올해 2조 2천억 좀 줄었습니다. 이건 중국 경기 연동에서 흐름이 나타나죠. 근데 2조 4천억, 2조 2천억. 우리가 판단하고 세계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는데 그렇게 실적 부분에서 감소하지 않았네?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거든요. 내후년도에도 2조 원대 수준에서의 흐름을 유지합니다. 여기에 회사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죠. 그리고 회사 유보된 자금들이 큽니다. 돈을 안 쓰고 돈 번 거를 계속 유보시키는 겁니다. 빚 안 냅니다. 자기 돈으로 사업하고 번 돈은 계속 누적시켜가는 기업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누적된 자원을 통해서 M&A하고 사업 다각화하고 확장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나타나겠죠. 전체 전방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더라도 자동차, 그리고 조선, 그리고 건설 쪽의 부분들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판단할 때 포스코에 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지만 다만 하나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가 됐던 부분이 중국 경기입니다. 왜냐하면 철강의 대부분은 중국의 건설 관련해서 사용하는 철강이 대부분입니다. 40% 비중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건설 시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국내 철강 업종의 매출과 성장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가도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중국에서 주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헝다 그룹이라고 중국의 아주 큰 부동산 개발 회사가 있습니다. 지난해 파산했죠.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급등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먼저 살려야 전체 시장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한 펀드를 조성하고 있고요. 융자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의 흐름이 언제 나타나느냐? 대략적으로 주가에 연계된 흐름에서의 상황은 정부가 정책을 발현하고 대략 길게 보면 6개월입니다. 중국은 이번에 춘절이 1월 말에 있고요. 우리 구정이죠. 3월에 양회가 있습니다. 2월 중심으로 해서 전략적인 투자 계획들을 발표할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영향을 주는 내용에서의 시기는 6월 정도이지만 주가는 항상 6개월 먼저 움직이죠. 그러면 1월장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대비해서 12월장에서부터 우리가 주식을 모아가는 형태로의 미리 들어가서 앉아있는 종목의 흐름, 철강업종에 대해서 현대 제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볼 때 현재 안정적입니다. 쌍바닥 찍고요. 1단계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 국면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고, 그리고 모아간다는 측면에서 12월장 다른 새로운 종목으로 많이 투자하기보다는 뭐 몇 종목 짧은 종목으로 하겠다 가능한 패턴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되짚고 추적해서 살펴드리고 설명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현대제철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시장 흐름과 포트 짜야 되겠죠. 다음 주 상황 시간에서 새로운 종목과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원샷 원킬 종목은 현대제철이었죠. 이 현대제철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노란 쪽 입장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미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들어오셔서 같이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마저도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시장에 관련한 모든 궁금증 들어오셔서 같이 고민해 보시면 되니까 이 노란톡 한번 꼭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앱을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된 긴 링크 하나 뜨니까요. 링크 클릭하시고 1234번 입력하시고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